안녕하세요. 컬러랑의 살찐양입니다. 컬러랑과 함께하는 색연필 드로잉 12차 시 초록창문입니다. 소재로는 11번째이고요. 그래서 초록색의 이렇게 열리는 창문이랑 그다음에 핑크색 벽이 매우 인상적인 소재였습니다. 1점 투시이기 때문에요. 이 창문과 창문의 수직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 안쪽으로, 그래서 중간쯤에 아마 수평선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창틀의 윗면,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면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화분의 윗면, 그리고 요 밑에 창틀의 윗면까지 보이는 요 시점의 변화에만 좀 주의하신다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직선 연습, 그리고 작은 이파리들을 그리시면서 짧은 선까지 동시에 연습해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초록 창문에서는 조금 더 긴 선들을 많이 쓰시는, 그래서 화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넓은 면적을 좀 고르게 채우시는 선 연습에 목표를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치로 넘어가 볼게요. 자, 스케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라색 색연필, 애니메이션 색연필 중에 보라색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우기가 수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다른 색깔하고 섞였을 때도 크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직선인 부분, 스케치 하실 때 이 직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벗어나셔서 교차점을 찾으시고 나머지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을 지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창문 양쪽 비율을 맞춰서 들어오고요. 여기 창문 같은 경우에 이제 열려있는 창문의 옆면이 같이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여닫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좀 비워져 있고요. 그 이어지는 다음 창문이 여기 부분, 빛 받는 부분, 그래서 밝고 어둡게 꺾어지고요. 빈 공간 가장 어둡게 표현하고 다시 얇지만 밝아지는 창문의 두께,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양쪽 끝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얄팍해서 사실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한데요. 칠해야 되는 영역이 얇을수록 조금 한 번에 진하게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화분 먼저 해볼게요. 색연필은 더웬트 크로마플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꽃 먼저 오늘은 좀 주황색 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꽃 하실 때 정원으로 거의 맞게 이렇게 외곽이 들어오게 하시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정면으로 꽃이 보이는 거고요. 넘어가셔서 이렇게 조금 타원으로 또는 이제 밑으로 내려지는 꽃들도 있을 테니까요. 꽃의 크기와 타원의 크기를 다르게 하셔서 표현해 보시면 좋습니다. 완전 초록색만 있는 화분으로 하셔도 좋고요. 꽃을 조금 그리셔서 조금 꽃이 피는 봄다운 느낌을 내보셔도 좋습니다. 생각보다 풍성하게 그리셔야 초록색 잎을 그리셨을 때 너무 이파리가 그 꽃이 적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밑에 화분도 비슷한 색감이기 때문에요. 지금 요 오렌지 계열, 오렌지 색을 들었을 때 밑에 화분의 밝은 부분에도 채색을 해두려고 합니다. 노란색도 물론 섞겠지만요. 좀 더 밝은 색도 섞을 테지만 중간 톤 정도로 해서 원기둥 응용 형태일 때 양쪽에 조금 진해지는 부분, 그리고 살짝 어두워지는 부분까지 밑색을 넣어두려고 합니다. 여기는 더 진한 색으로 가셔야지 원기둥의 3번에 해당되는 가장 진한 곳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2번 글라스 그린입니다. 밝은 연두색, 잎의 밝은 부분을 하려고 하고요. 빛이 지금 왼쪽에서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주로 이 위쪽, 왼쪽 윗부분이 조금 더 밝은 잎들이 많아지게 그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파리가 큰 화분이기 때문에요. 좀 이렇게 잎의 모양을 어느 정도는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일이 한 개 한 개는 아니더라도 여러 개 연결해서 그리고요. 진한 색으로 그리실 때 잎들, 그리고 잎 밑에 생기는 그림자, 어두운 부분들을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초록잎의 밝은 부분을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요. 16번입니다. 조금 진한 초록색으로 이제 잎이 그려지고 난 요 밑부분, 아랫부분 또는 잎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 부분을
진하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이 줄기가 물론 조그만 나무 같은 형태여서 여기 부분은 갈색으로 와야 되겠지만 같이 그리면서 초록으로 해놓으셨다가요. 초록 위에 갈색을 칠하는 거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 위를 갈색으로 따라 그리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화분을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밝은 부분을 넉넉하게 해두시면요. 이제 교차 지점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간 톤이 되기도 하고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랫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슬쩍 덮어서 조금 잎들이 조금 어두워지도록, 그래서 이 맨 윗부분에서 노란색도 물론 조금 혼색을 하겠지만요. 훨씬 더 밝아 보이게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맨 위에 더 밝게 표현했으면 좋겠는 부분도 조금 앞쪽으로 잎들이 튀어나왔으면 하는 부분들에는 노란색을 혼색하셔서 더 밝은 연두색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노란색 들고 있을 때 여기 제일 밝은 부분에도 혼색을 해두고요. 이제 가장 기본 색들만 들어있기 때문에요. 색깔을 다양하게 쓰시려면 이제 필압을 조금씩 다르게 하셔서 비슷한 계열 색들을 여러 번 겹쳐칠하면서 새로운 색들을 또 만들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잎이 풍성해 보이게 아주 자세하진 않더라도 이제 그려지고 난 이후에는 창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문 조금 빛받아서 좀 밝아져야지 되는 부분들, 물론 얄팍하지만 얇게 보면 육면체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에 미리 밝은 연두색을 써놓고요. 나머지 부분에 진한 초록색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진한 색을 사용하시면서요. 일단 형태 정리들, 이제 외곽선이라든지 그리고 확실하게 어둡게 조금 표현되어야 할 부분들을 진하게 사용을 해두고요. 이제 혼색을 하면서 딱 경계가 많이 지는 부분들은 중에 아무래도 중간 톤을 조금 이용하셔서 파란색도 쓰겠지만 부드럽게 혼색을 섞어주셔도 좋습니다. 이거 자연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두 개의 색감 차이가 있지만 혼용해서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늬 이렇게 일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요. 여기면 그 다음에 꺾어지는데 조금 밟고 한 번 더 꺾어지는 요거 느낌 때문에 여기 이제 조금 양쪽 끝부분들을 조금씩 남겨놓고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긴 선을 차분하게 쓰시는 것도 좋고, 또는 넓은 면적을 다 계속 이제 차분하게 칠하는 물론 연습이기는 한데요.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다, 얼룩이 많이 진다, 선 끝이 맺히게 되면서 얼룩이 많이 생긴다 하신다면은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쓰죠. 어디만큼 칠할지 영역을 정해두시고 그 안에만큼은 좀 차분하게 지나가야지 라고 해서 채워오시고, 그 다음 영역은 이렇게 또 나눠서 겹쳐지는 부분이 물론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보시면요. 아주 이 전체 아무것도 없는 긴 면적을 칠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활용해 보셔서 채워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고, 그냥 선 느낌이 조금 남는다고 해도 색연필 그 특유의 어떤 드로잉 재료가 갖고 있는 느낌들을 살릴 수 있어서요. 무리 없이 넓은 면적을 조금 쉽게 채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진한 초록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색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밝은 색깔을 섞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칠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색연필이 뭉툭해질 때 최대한 넓은 면적을 많이 많이 채색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깎아서 뾰족할 때는 이제 이런 양 끝에 좀 라인들을 정리해야 되고, 좁은 영역에서 진한 색을 표현해 주어야 하는 부분들에 사용을 해두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난 이후에 이제 창틀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물론 어두워지는 부분이고, 여기는 훨씬 더 빛을 받아서 조금 밝은 색깔들을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 베이스 색은 같이 가고요. 채색하고 난 이후에 여기는 이제 회색이라든지 보라색으로 한번 덮어서 어둠을 표현하고요. 여기는 그대로 조금 밝게 또는 노란색 계열을 혼용해서 조금 더 빛 느낌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빛을 많이 받는 부분에서 적절히 흰색을 조금 남겨두시면 거기가 하이라이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더 쨍한 색감을 사용할 그 공간을 남겨둘 수 있기 때문에 채색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흰색이 조금 남았다면 그대로 남겨두시면 더 좋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남겨두시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도 좋고요. 여기는 칠할 때 굳이 세로선이 아니어도 괜찮고요. 마지막에 그림자 표현하고 이럴 때에 세로선이 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좀 가로선으로 편안하게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갈색 나무 창틀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표현하시려면 아무래도 충분히 좀 이제 브라운 계열에서 다양한 색들을 혼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붉은 느낌의 좀 갈색을 사용할 때 여기 화분에 좀 어두워지는 부분 3번과 4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도 색감을 써주시면 좋겠죠? 같이 한꺼번에 하시면은 좋습니다. 그 색감이 사실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색들을 고른다기보다 이제 여기에 조금 사용하고 저기에 조금 사용하고 하면서 순서가 달라지게 되니까요. 그때그때의 또 혼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제일 진한 갈색입니다. 21번 색으로 좀 가장 어두워지는 부분, 요 밑에 부분, 빛을 못 받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도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들을
칠해 두려고 합니다. 이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래하고 다르게 완전히 요 위에 튀어나온 창틀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니까요. 아래의 창틀색보다 더 진하게 마지막으로 진한 색으로 한번 덮어주려고 합니다. 창틀의 경계가 되는 부분만 가볍게 잡고요. 그 다음에 화분 안쪽에 진한 흙도 한꺼번에 그려주고, 그 다음에 아까 초록으로 남겨두었던 이 화분 안쪽에 가지가 보여지는 부분들의 갈색도 같이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는 부분에 살짝 가볍게 한번 해주시고요. 창틀 쪽으로 넘어가면서 생기는 화분 그림자도 같이 그려줍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보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하셔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누워지는 사선, 여기는 반대로 왼쪽으로 누워지는 사선을 사용하시면 선방향에 따라서 조금 더 안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느낌을 표현하기가 좋습니다. 조금 더 회색 느낌이 있어도 좋고요. 브라운을 혼용하셔도 좋고, 회색과 함께 다양하게 어두움에 나타나는 색들을 표현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보라색으로 화분의 그림자, 요 컷 뒤에 있는 이제 흰색 커튼에 드리워지는 화분 그림자도 함께 표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어두워지는 색감이랑 같이 혼용해서 일단 한 번 더 색을 입혀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보라색을 들고 있을 때 지금 이제 뒤에 있는 창가의 커튼도 한꺼번에 그려주셔도 좋습니다. 비슷한 색 중에서 조금 더 밝은 하늘색 계열에서 사용하셔도 좋고요. 약간만 진하게 색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는 부분에서는 조금 진한 파란색을 혼용을 하고요. 조금 이쪽에 빛 받아서 밝은 쪽으로 내려올수록 살짝 밝은 하늘색을 혼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림자에 같이 쓰셔도 괜찮고요.
요 이제 흰색 창틀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회색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보라색으로 조금 이제 꺾어지는 면 부분에 색감을 가볍게 칠하셔도 좋습니다. 예제에서는 좀 보라색이 진하게 들어왔는데요. 색감을 좀 다르게 하셔서 회색, 쿨그레이 중에서 이용하셔도 좋고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 좋으시다면 웜그레이 계열에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조금 예제하고는 다르게 파란색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예제는 항상 어떤 요렇게도 한번 해보세요에 대한 정말 이해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색, 좀 더 좋아하는 색, 그리고 편하게 사용하시는 색으로 바꿔서 그려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핑크색 벽을 진하게 채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라색으로 창문과 창틀의 그림자를 표현해 줍니다. 그다음에 창문의 손잡이를 맨 마지막으로 검정색으로 진하게 표현해 줍니다. 창문에 이렇게 비춰지는 그림자까지 해주시면 더 좋고요. 핑크 배경이 조금 더 확실하고 진하게 또는 이제 더 화사한 색감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마젠타 색깔을 조금 섞으셔도 괜찮습니다. 화분이 좀 동그랗게 돌아 들어갈 수 있게 정돈도 해주시고요. 꽃도 꽃 안쪽 또는 꽃의 밑에 부분이 좀 진해지게 되니까요. 마무리로 하실 때 조금 진한 뾰족하게 깎은 빨간색 스칼렛입니다. 5번 색을 이용해서 꽃 안쪽에 조금 진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돈을 해주세요. 이제 마무리로 가실수록 어두운 부분에 힘을 주는데요. 그 어두움이 좀 정돈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그림이 마무리가 되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이 이제 어두운 걸로 정리를 하다 보면은 그 어두운 색을 자꾸 넓게 쓰게 되세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밝고 화사하게 좀 남겨졌던 부분들까지도 다 진하게 덮어버리게 돼서요. 그런 점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마무리하실 때 진한 색을 사용하되 조금 좁은 영역에 제한적으로 사용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확실하게 딱 진하게 되어서 이렇게 쏙 들어가 보이고 쏙 나오게 하는, 즉 대비를 강하게 해야지 되는 부분에만 살짝씩 추가해서 사용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보신 다음에 마무리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완성을 하셔도 좋고요. 오늘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조금 있다가 며칠 있다가 살펴보시면 부족한 부분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 번 더 마무리하셔도 좋습니다. 11번째 소재 초록 창문에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긴 선들을 고르게 여러 번 사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넓은 면적을 좀 분할해서 채색해 보는 것들을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차 시 초록 창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